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죠. 다우는 보합에 끝났고요. 나스닥은 0.6%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죠. 그런 와중에 연준 위원들의 엇박자도 있는 모습입니다. FOMC 회의 후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내년 3번 정도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존 윌리엄스는 시장의 과도한 반응, 그러니까 FOMC 회의 때 해후 성명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하의 기대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람이 또 있었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총재도 연준 의장이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제롬 파월과 비슷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스 연준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과 내년 3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3.955%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금리 인상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거를 맞이하면서 산타레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상승은 미국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타레이보다는 이제 조정 국면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는 자꾸 금리 인하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가는 과정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거라는 어떤 뭐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과매수 국면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나스닥 0.6%, 다우 강보합으로 마감한 모습이죠.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요 추세선 타고 가죠.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었는데 요거 타고 이렇게 여기 깨졌다가 이격 벌려도 올렸다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정한 때에 플러스 0.24% 갔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 그래서 일단 음봉이 나왔는데요. 정말 음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승할 때 보시면 한 7, 8을 올리고 음봉 2개, 또 7, 8을 음봉 하나, 또 7, 8을 올리고 음봉 하나, 뭐 이런 식인데 지금 또 그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음봉이 추가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제 이번 달에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 고점은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월봉 완성은 말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월봉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월봉이 만약에 윗꼬리가 생겨서 이달에 윗꼬리 생겨서 이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쌍대 형성이, 쌍봉과 쌍대가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쌍대만 나도 주가가 밀리죠. 쌍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나 기대감을 통해서 시세 분출을 좀 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페덱스 실적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한번 더 지어보면 지금 현재 요 나스닥 차트는 요 후행 스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살짝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죠. 돌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돌파했으니 요거를 보죠.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나스닥이 여기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나스닥의 공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는 공간을 채운 것 같은데 나스닥은 공간을 못 채운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셰일 가스의 역습. 뭐 이게 이제 뉴스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게 되면 그 감산만큼을 다른 곳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미셰일 가스가 역습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유가가 못 올라갔어요. 잠시 올라갔다 말았거든요. 그다음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플러스 러시아가 그 유가 감산했는데도 유가는 못 올라가 눌렸어요. 지금 70불대를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미셰일 가스가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로 인해 증산이 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초에 이 셰일가 등장했는데요. 산유국들 협동의 퇴출 지점까지 갔다가 이번에 그 부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결국 그 전 세계 산유국들의 점유율을 뺏어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찾아온 거죠. 옛날에 셰일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손익분기점 밑으로 가격을 이게 낮아졌었어요. 그래서 파산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70%면 손익분기점 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유지하려 했던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된 거다. 결국 미국이 산유국으로도 또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꾸 점유율을 뺏어오게 되면 입김도 세진다는 거죠. 유가 보시면은 장중한 때에 약 3.96%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74불까지 갔다가 약간 밀렸어요. 제가 지난번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언더슈팅이 와서 60불 초반까지 갈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올라가지만 지난번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다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거로 보이죠. 그리고 21선 맞은 상태라서 향후 22선 위로 다시 올라서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22선 가격은 73불 46센트니까요. 지금 현재 대비로 약 한 1불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가려고 했던 거를 이제서야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하방 유연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이 양극화 완화 기대감에도 개인 매도세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20일 정도 내일 정도에 양극화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지난번에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해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개인들에 위한 양도세 완화니 개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10억에서 50억 정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에 개인들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개인들이 안 팔아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또 특이한 케이스죠. 보시면 코스닥 뭐 거래소로 옮겨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에서 3일 연속으로 얼마를 받는 7천억 넘게 팔았죠. 7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진 재료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대주주는 전체에 진짜 미미하지 않냐. 0.0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 정말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또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의 그 어떤 양도세 완화는 시장 부양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는 게 묘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는 개인 좀 샀죠. 어제 개인 샀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는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만큼을 또 기관 외인이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뭐 개인들의 흐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원달러가 여기에서 또 올랐어요. 원달러가 그 어저께 끝나기를 얼마에 끝났냐면요. 1297원에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1305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8원 이상 올라 버렸죠. 그래서 1305원이면 어저께 여기가 고점 1303원이었어요. 근데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 거래가 되죠. 그러면 오히려 오늘 1310원을 향해서 원달러가 움직일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